네,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통풍과 환기 그리고 소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. 통풍과 환기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죠? 그렇죠. 오염된 공기를 배출시키고자 할 때예요. 그러면 오염된 공기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. 난방과 조리 과정에서 유해가스 발생, 우리 교과서에도 있기는 한데요. 뭐 고기를 굽거나 아니면 생선을 구웠을 때 나오는 유해가스들 있죠?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건축 재료나 가구, 생활용품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새집 증후군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? 네, 그쵸. 이사했을 때 새집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과 냄새 그런 걸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좀 힘든 상태가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. 난방을 아주 최고치로 이렇게 틀어놓는 거예요. 한 며칠이고 그냥 난방비를 신경 쓸 게 아니라 며칠이고 틀어놓게 되면은 뜨거운 공기로 인해서 각종 유해물질이 뭐 벽에서 뭐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때 이제 환기를 시키면 각종 유해물질이 한꺼번에 배출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통풍을 시킬 때에는 창이나 문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. 일단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밑에 환기부터 볼게요. 환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. 자연 환기와 그 다음에 인공 환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. 자연 환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류 현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기 현상을 나타내요. 그래서 우리 보통 창문을 이렇게 드르륵 열면은 찬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유입하게 되죠. 그러면 난방으로 인해서 따뜻해졌던 뜨거운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되거든요. 그랬을 때 그 따뜻한 공기를 배출하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 마주보는 계부구의 위치를 조금 어긋나게 배치하면 좋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.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. 이따 사진도 보여줄 거지만 이쪽에 계부구가 있고 또 이쪽에 계부구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. 그랬을 때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, 바깥에서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요. 찬 공기가 밑에 깔리겠죠? 그러면 밑에 따뜻해졌던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?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뜨거운 공기가 이쪽에 있는 계부구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게 될 수 있다 이 얘기죠. 이러한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것이 계부구의 위치를 이렇게 엇갈리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. 그렇지만 자연 환기로 이렇게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럴 때에는 어떻게? 배기후드,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배기후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환풍기도 이거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. 이렇게 환풍기를 사용해서 인공적인 환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음인데요. 주거 공간에서 이 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. 소음의 원인과 그 다음에 그 해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혹시라도 위층과 아래층에 소음 관계로 문제가 되면 서로가 배려한 마음으로 대화를 푼다든지 이해해야 되지 어떤 감정적으로 싸우거나 또 감정이 폭발쳐가지고 우발적으로 사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위층 간에 서로 대화로 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큰 사건으로도 번질 수가 있는 건데 이 층간 소음이 어느 정도면 층간 소음이다 이런 법적 기준이 있나요?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. 네. 이 법적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하고 주택법을 보게 되면 네. 주간에는 그 43데시벨이고 야간에는 38데시벨 정도 일부간 지체해가지고요. 그런데 그렇지만은 최고 높은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최고 소음은 주간은 57데시벨, 그다음 야간은 52데시벨인데 이럴 경우에 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측정을 해가지고 손해배상도 청구는 가능해요. 그런데 네. 손해배상이 많지는 않습니다. 이게 받은 걸 보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송도 해야 되고 층간에 뭐 소송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시제적으로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푸는 거 소송보다는 배를 풀자 이게 좀 맞는 것 같긴 합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조금만 더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? 소리가 울리는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매트나 카펫을 깔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 내지 않도록 해야겠죠. 문은 살살 닫고요. 특히 늦은 밤에 청소기와 세탁기를 돌리거나 피아노를 치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.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생활 예절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으로 주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처
대처 방안, 예를 들자면 뭐 자연재해나 아니면 주거내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집안에서는 싱크대나 화장실 등 배수시설이 막힌 곳은 없는지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. 반지하 등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물막이판이나 모래주머니를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. 침수 취약 지역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강풍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을 막으려면 창틀에 우유값 등을 끼워 창문과의 틈새를 메우는 게 중요합니다. 테이프나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안 붙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. 지붕이나 축대 등 시설물은 미리 보수하고 사진도 찍어두면 도움이 됩니다.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, 2분. 그 시간 동안은 가구가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합니다. 지진으로 인한 대부분의 부상은 떨어지는 물건들에 의한 부상입니다. 테이블 등의 다리를 꽉 잡고 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. 숨을 곳이 없다면 벽의 모서리로 대피, 방석 등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감싸 부상을 예방합니다. 지진 발생 시 불을 끌 수 있는 기회는 크게 3번. 먼저 작은 흔들림을 느낀 순간 즉시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에 불을 끕니다. 두 번째는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입니다. 크게 흔들릴 때는 물건이 떨어져 다칠 수 있어 흔들림이 멈춘 후 불을 꺼야 합니다. 마지막은 발화된 직후입니다. 1, 2분 내에 불을 끌 수 있도록 소화기나 소화용 큰 그릇을 항상 비치해 둡니다. 지진이 났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. 진동 중에 섣불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합니다. 특히 블록담이나 자동 판매기 같이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. 문이 뒤틀려 갇힐 수 있으므로 문을 열어 출구를 미리 확보하고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. 뉴스에서 본 바와 같이 태풍 시즌에는 가정의 하수구나 배수구를 점검합니다. 빈칸 채워주세요. 또한 예방 방법으로 그 시즌 때의 비상식량과 생필품을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.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데요. 예방 방법으로는 가구가 넘어지지 않도록 벽에 고정해 두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치워둡니다. 대처 방안으로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끄고요. 문이 뒤틀려서 갇힐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서 미리 출구를 확보합니다.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낮게 하고 책상 다리를 꼭 잡으며 쿠션으로 머리 등 주요 부위를 보호하여 지진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립니다. 따뜻한 봄철은 황사, 미세먼지로 굉장히 곤욕스럽죠. 예방 방법으로는 실내 공기 정화기, 그리고 가습기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. 대처 방안으로는 외출 시 긴 소매 옷을 입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겠죠. 다음은 주거 내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침실과 거실 등지에서 어디에 부딪힌다든지 미끄러운 바닥 욕실에서 넘어진다든지 현관, 복도, 계단 등지에서 넘어진다든지 주방에서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찔린다든지 이러한 갖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 조치를 하고 심할 경우에는 119를 부르거나 당장 병원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. 여러분 위두랑 과제 다 하셨죠? 집안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예시 답안을 살펴볼까요? 세제나 화학약품을 마셨을 때 되도록 빨리 토해내고 물로 세척한 다음 심할 경우 병원을 찾습니다. 깨진 유리컵에 손을 심하게 베었을 때 출혈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 후에 소독을 합니다. 상처가 깊거나 넓고 벌어진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.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었을 때 찬물로 열을 식히고 혹시 부어오르거나 수포가 생긴다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해야겠죠. 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처 방안, 자연재해, 주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네, 그러면 주생활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.